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명구입니다. 네, 이 지역구가 경상북도 구미 시을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지금 두 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두 위원회 모두 여야 격돌이 아주 심한 곳 같은데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모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3년을 모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과정, 예. 그 면담이 성사되는 과정과 실제 면담이 이루어진 과정 그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보통 우리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일종의 독대나 만남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이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긴박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문자를 드릴 수도 있고 독대를 할 수도 있고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형식을 중요시하고 이러는지 도무지 저는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든 그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처럼 됐다. 이렇게 예, 뭔가 단판을 줘야 될 것 같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네.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번 면담이 뭐 내용이 별로 없었다.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인데요. 또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무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 언론도 그런 식으로 빈손 면담, 맹탕 면담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도 네.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네. 이렇게 비판적인 논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 사안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안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또 신중하게 경청하셨다 그랬어요. 그 두 부분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당직자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은행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심지어 우리 전략기획부총장님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지만 네.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이거든요. 네. 당대표의 전략기획 특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을 위한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갈등을 양상하는 얘기들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그 면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이게 언론 보도된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이른바 김건희 라인의 인적 쇄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런데 구체적인 뭐 근거와 뭐 이른바 혐의가 있어야 뭘 인사조치를 해도 할 것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 나는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네.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인적 쇄신이라는 건요. 그리고 특정 라인 무슨 비선 라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분들 제가 알고 있는 공통점은 비서관으로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가 네. 공통 분모예요. 여사님하고 좀 친하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입니까? 안부 전화 할 수가 없나요? 안부 전화해서는 안 되나요? 가깝게 지내면 안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규정 짓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 오케이
지금 당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인적 쇄신하자. 그러면 이게 특정 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하자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책 쇄신을 하자. 국정 쇄신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지. 특정 라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다. 이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수법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불과 14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하는 과정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 출신들을 거의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캠프에서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캠프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했던 보좌관, 비서관 출신들이 많고 또 캠프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구성이 된 건데 이게 무슨 라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라인을 얘기하자면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 뭐 누구 라인이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던데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대선 캠프 일정과 메시지를 처음부터 총괄했던 실무자거든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대통령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에게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강 위원장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보좌관 생활도 해봤고 당협위원장도 해봤고 여의도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도 해봤지 않느냐. 정치를 잘 알지 않느냐. 정치 프로토콜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 그러는데 도대체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대부분 저와 함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몸담았던 참모들이었거든요. 네. 보좌관들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구의 라인이고 누구의 비선이고 비선이라는 건 무슨 또 직책도 없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규정하고 기준을 삼을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반문하고 싶어요. 그분들을 비선이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부터 캠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일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명태균 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명태균 씨라는 분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네. 대한민국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의 말, 주장 그리고 또 강혜경 씨라는 분의 말, 주장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끼리는요. 예.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떤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여의도에서 일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에서 예. 이제 우리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대외 활동을 자제해달라 또는 아예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도 한동훈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했고 또 면담에서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미. 네. 그리고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역대 영부인들의 어떤 이 준칙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제할 거다. 이런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여사님에 관한 의혹 13가지입니까? 되는데 네. 그 의혹들 한번 보셨어요? 그 안에는 공작 수준의 뭐 드러난 것도 있고요. 네. 다 의혹인데 뭔가 이거를 해명하고 해소할 수 없는 의혹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활동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이래저래 민주당이 쳐놓은 의혹들이 뒤섞이면서 그게 부풀려져서 네. 이게 앞뒤가 뭔지 전후가 뭔지 막 뒤섞고 훌 섞어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민들께서는 아 이거 정말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고리로 삼고 싶어해요. 제일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를 공격해서 탄핵으로 하야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곧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삼는 것 같은데 활동 중단 말씀하셨어요.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외교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부인의 공식 일정이라는 게 있고 상대 정상의 파트너가 다 있는데 그 일정을 무시할까요? 국익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국익을 버리고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허용하면서 활동을 중단하라고 말씀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예. 일국의 대통령에게 찌라시 수준의 내용 가지고 이 지금 여러 제안들 있잖아요. 인적 쇄신이다. 뭐다. 의혹들. 이거는 여당의 본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여당의 본질은요.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최전선에 싸서 이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저 민주당의 저 그 선동 정치를 막아내라고 지금 국민들, 우리 당원들은 명령하고 계신데 네. 당대표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마 저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부부가 국빈 초청으로 방한을 하는데 당장 국빈 방문이면 그 외교적 의전이 있잖아요.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왔으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쨌든 응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장 이거를 자제하라는 거냐 지금 이런 그 말씀 반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았는데 그리고 그런데 힘들었다. 그런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다음에도 이걸 막아낸다고 자신할 수가 없다.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건 거의 대통령을 압박을 넘어서 협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3주 전인가요? 네.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우리 폐기시켰어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야당의 전행이 가능한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우리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대통령님하고 여당 대표께서 약간의 갈등이 빚는다고 해서 그렇게 3주 전에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되잖아요. 양심을 버리고 투표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대표께서 여당의 결단 운운하는 거는 이건 민주당 너무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바라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초선 의원이 봤을 때는 우려의 이 마음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다. 네. 그 면담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야권에서 정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가족을 공격할 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느냐. 여당이 좀 나서서
대통령실이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여당이 나서서 함께 좀 방어도 해주고 함께 투쟁도 해주고 싸워줘야 되지 않냐 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그 부탁하듯이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집권당이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답답함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 세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탄핵을 경험한 당이에요. 여당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거 막아내야 되죠. 의혹들로만 가득 찼잖아요. 드러난 게 어디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일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야당 의도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한동훈 대표가 한 3시간여 만에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담하러 가기 전에 그게 먼저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하고 대담하면서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는 그런 얘기들 그 관계가 쭉 유지되어 오면서 이런 그 제안이 있었고 이제 그 화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그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전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뭐 우리 대표님의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네. 여야 대표끼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협치를 위해서 네.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여당 대표께서 만남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를 본인도 좀 받고 싶어 한 거 아닌가라는 좀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균열을 좀 노린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원론적인 제안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원칙적인 수용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뭐 우리 지금 자꾸 친윤이다 친한이라 그러는데 네. 세상에 친한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발석 가지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니들 친한이니 친윤이니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저 민주당 봐라. 네. 똘똘 뭉쳐서 지금 선동 정치하면서 탄핵으로 가고 있는데 늘 뭐 하고 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원론적인 제안이었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원칙적인 수용이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명구 의원은 친한 친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그 뭐 번개 미팅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또 친한계 인사들 한 20여 명하고 어제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어제 하루 동안에 이 친한계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언론에서 쏟아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만찬을 통해서 좀 폭발했을 것이다. 뭐 그런 짐작들을 하게 하는데 혹시 뭐 말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네. 정말 우려스러운 얘기는 네. 갈등의 양상을 만드는 말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똘똘 뭉쳐야 될 때 아닙니까? 원팀으로 저 망망대해 이 바다 위에 홀로선 돛담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듯이 지금 평론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럴 시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초선 의원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부터 오랫동안 이 정치권 여의도에서 수많은 선배들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이거
유례가 없는 일들이에요. 옛날 친이 친박 때보다 더 무서운 싸움을 지금 벌이겠다는 건데 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원들과 지지자들은요. 똘똘 뭉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선배님들, 우리 당 대표님께서 그 이 초선의 진정성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구체적인 또 직접적인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12월 2일 날 장외 집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원래는 먼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시라 했어요. 네. 거기서 대통령 하에 얘기했습니다. 그 주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 얘기했냐. 이거는 우리의 당의 뜻은 아니다. 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외 집회를 지금 이 원내에서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민주당께서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장외 나가서는 뭔 얘기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장외 나가서 피켓에 아마 윤석열 탄핵, 하야, 네. 정권 퇴진 문구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더 수위를 높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평론 정치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서로 이 개파 싸움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엄중한 이 정치 상황을 좀 인식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 예. 예,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